처음 보는. 예. 예. 자, 독보적 일머리 추진력 킹현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그런 양 있죠.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슬슬 알려지기 시작하는 전현희의 독보적인 일머리. 야, 일머리 워크헤드. 아, 예. 일머리. 일머리. 네. 독보적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잖아요. 오버페이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오버페이스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페이스메이커예요. 진짜 찌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감동적인 게, 이것도 전현희가 했어? 이것도 전현희가 했다고? 그럼 이 정도 성과 있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급이에요. 근데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독보적인 일머리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셨는데, 예, 새해 복은 의원님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보적으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현희 아직 후원 아니다. 이제 1월달이구나. 다시 시작했구나. 다시 시작. 네. 작년에 얼마나 찍으셨어요? 거의 퍼센트로. 찬것 같습니다. 한 1, 2천만 원? 1억 5천이었죠. 3억이죠. 3억이었죠. 아 그런가요? 하여튼 전국 선거 거의 있던 해. 찼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다 채널에서 푸나님이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 감사드리고요. 네. 재범님도 항상 그럼 읽어주셨고 우리가 또 뽀줄 좀 뜯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나? 제 개인 돈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1월부터 새로 세팅됐습니다. 농협 301-0333-8643-91 전현희 후원회 십시일반 소액 후원 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TV도 구독 좀 해주시라고 채팅창 상단에 링크 올려드렸고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느긋한 이유가 있어요. 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오버페이스 하면 결국엔 허점이 보이고 드러나고 그러면서 뒤주자들의 추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론조사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항상 잘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전현희 의원을 제가 챙겨보는 이유가 진짜 이분은 일을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현희 의원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진짜 알렸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해놓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사실 오늘 의제 중에 이제 윤석열이 쫓아내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1호 기관장 그 윤석열이 오늘 구형하는 날인데 그 변호사 놈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필리버스터 하는 바람에 구형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녁밥 먹는 거는 지기현이가 굉장히 주요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배고픈데? 그럼 내가 지기현하고 지금. 여러분 배고프시죠? 우리 저기 수희 아저씨도 배고프신데 빨리빨리 하시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오늘 방송 의제의 제일 중요한 이게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관심 있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마 새벽쯤 돼야 검찰이 구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진짜 막판에 이 진짜 변호인들의 필리버스터라는 아주 희한한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걸 중지시킬 수 있잖아요. 판사가 얼마든지 네. 중지시킬 수 있죠. 재판에 관해서는 뭐 판사가 사실상 판사의 권한인데 계속적으로 변호인들의 말도 안 되는 저 필벌을 무제한 보장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요. 역시 마지막까지 지기현 재판부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하상 변호인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다시 이제 마이크가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네네. 지켜보면. 구형부터 시작해 그러면. 그러니까. 구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구형하는 이유는 설명해 주면 되잖아. 지금 그렇군요. 어쨌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이 그 전현희는 거 국무회의 나오지 말라 그래 그렇게 시작된 네. 어떻게 하면 나오지 말게 할까 그것이 이제 감사원을 통해서 이제 막 뒤졌어 뭐 비리가 있나 없나 그랬더니 없어. 없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최근에 그것도 막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전현희 감사원장 아직 그 권익위원장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돼가잖아요. 벌써. 네, 3년 지났습니다. 올해로 4년째. 그 이야기부터 한번 네.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은 전현희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 감사를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근데 공수처는 감사원을 옛날 그 당시에 공수처하고 감사원하고 서로 겨누고 있었잖아, 총을. 네.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이 정치 감사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증빙을 못한 거죠. 근데 조작 감사인 건 증빙을 한 거잖아요. 뭐 클릭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 좋은석을 패싱한다든지.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무슨 그 전산 조작해가지고 결제칸을 없애서 맞아. 네. 바로 이제 감사위원 결제칸을 없애서 사무총장이 결제할 수 있게 해가지고 했다고. 치졸하죠. 그러면 우리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저거 빡치지 않아요? 일단 그 공수처가 수사를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 좀 약간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저 감사 자체가 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감사가 시작된 거는 수사에 의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걸 수사에 의해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표적 감사의 내용과 절차가 위법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뭐 이런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저를 표적으로 특정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해서 감사를 했다. 그걸 인정을 해놓고는 표적 감사 부분은 무혐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일단 표적 감사를 한 건 공수처도 수사해서 인정을 한 거고요. 근데 다만 형법에 표적 감사죄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는 그렇지. 정치적인 용어고요. 표적 감사를 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을 한 게 직권남용이고 감사원법 위반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공수처 검사가 표적 감사는 없었다라는 그런 정치적 용어를 쓰는 바람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 유병호나 체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셈이 돼버린 겁니다. 네. 내용은 불법성을 인정을 해놓고 그래서 그 수사 검사가 사실상 저를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그런 검사거든요. 네. 저를 조사했던 주임 검사가 특검에 갔습니다. 특검이 파견돼서 그 검사하고는 제가 뭐 거의 한 대여섯 차례 네. 가까이 밤샘 조사 받으면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유병호를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검사가 특검으로 가고 그 이후에 이제 이어받은 검사가 사실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네.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고 이게 무엇보다 근데 중요한 건 유병호나 체제에는 구속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구속 기소를 하지 않고 맞아. 그냥 불구속 기소 요구를 한 거는 이거는 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기관다운 고위공직자 수사 저 역할을 좀 하지 그렇죠. 못한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진짜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냥 불법을 그냥 막 일상적으로 저질렀던 자예요. 유병호는 특히. 예. 이번에 저 유병호, 김영신 탄핵안에 만에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요. 윤석열이가 옛날에 논란이 됐던 발언이 하나 있었죠. 도어스 태핑할 때. 아까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 보셨어요 했던 그 기억들 하시죠. 네. 실제로 거기 그런 인물이 하나 계세요. 전현희 감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정치인 보셨어요? 한번 봐봐봐. 지금 위원장의 출퇴근 근태 문제, 입법 부당 없음. 아니,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일이 털었을 때 뭐 한두 개만 나왔다 그러면 역공의 빌미가 되죠. 과장되게 더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털어낸 사람이야. 일머리도 있으시지만 그냥 깨끗한 사람이야. 오늘 입고 나온 옷을 보면요. 아까 그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던 그 옷과 폴라가 똑같아요. 한번 봐봐. 그 옷이 없어. 근검 절약. 좀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내 삶이 같은 게 이게 서울대 뭐 저 치대 나오고 막 나중에 변호사까지 하고 이거 뭐 돈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거친 표현 여러분. 쓸게요. 전현희 의원 개털이에요. 돈 네. 없어요.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똑같은 폴라 10개 있으세요.
스티브 잡스도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래 안 믿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예, 목을 예. 가리는 게 따뜻하고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현 의원이 지금 보면은 이런 거 보면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진짜 정치인은 모든 덕목을 다 갖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지만 좋은 사람, 그냥 깨끗하기만 한데 무능한 사람. 근데 깨끗한데 유능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니까. 우리 청와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예. 그 양반의 업적 성과가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모를 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알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때 너무 많으니까. 뭐 청년 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이나 이런 건 아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업적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요. 안 떠오를 거야. 이 이미지만 갖고 여론조사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정치인 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막 바라보면서 막 20년, 30년 바라보면 느낀 게 그거야. 이미지 정치는 결국은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힌트 드렸고요. 참, 야, 근데 어쨌든 표적 감사 해갖고 그렇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표적 감사가 불법이라는 법 정원은 없어요. 예를 들면 직권 남용을 적용한다든지 예. 표적 감사라는 그걸로 처벌하기 좀 애매한데 지금 한 짓을 보면 유병호나 최재해 같은 사람들은 구속시켜야 마땅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현희 의원이 자기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병호 최재를 구속시켜야 한다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답답한 마음에. 근데 이게 유병호 최재가 그러니까 전현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을 표적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진짜 너무나 많이 진짜 불법적인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현이라는 한 사람만 이렇게 보이니까 뭐 불구속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는 이 당사자로서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복수심에 이야기하는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다. 진짜 심각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이야기 더 길게 하면 전현희 의원 혈압 올라갈 테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요. 5개월 후면 지방선거가 끝나 있을 거예요. 대충. 그 사이 이제 각 당에서는 경선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지금 현재 민주당도요. 그 단체장들 있죠. 지금 직무수행평가 지금 당에서 막 이번 주에 아마 했을걸요. 해가지고 뭐 잘했네 못했는지 하고 또 여론조사로 또 나와요. 최근에 갤럽이 지금 광역 단체장들 여론조사 직무수행평가 했는데 오세훈이 긍정이 38 나오고 부정이 49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이제 뭐 진영 간의 싸움이고 막 그래서 서로 비등비등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수도권에서 저 정도 보면 42대 그러니까 38대 49 나왔다는 건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오세훈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오세훈에 대해서 그냥 이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 이미지만 믿고 국민의힘 쪽에서 오세훈 찍었다가는 큰 거 다치는 게 사실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고 지 정치해보겠다고 이상한 짓거리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도 오세훈에 대해서 저건 오세훈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서울시장이 잘했냐 못했냐를 물어보는 건데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1%포인트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아니고 윤석열이 적당히 정치 잘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서울입니다. 예를 들면 막 집값 문제가 막 터지고 막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정권 아니면은 근데 지금 벌써 11%포인트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의원님 왜 저렇게 됐을까요? 오세훈은. 일단 오세훈의 그 시정을 보면요. 굉장히 전시 행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이 불편이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행정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뭐 대표적인 게 한강버스 또 뭐 종로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라든지 또 광화문에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든지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이런 지정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행정이 많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걸 체감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나를 위한 그런 시정이 아니라 자기의 뭔가 전시성, 홍보
시정 이런 거에 치중하는구나. 근데 거기에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도 정말 낭비를 하면서 정작 시민들한테 필요한 뭐 주택이라든지 또 교통 문제라든지 뭐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이 시장 기간 동안 손을 놓았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오세훈 자체가 원래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홍준표가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형 정치인. 그러면서 언급한 사람이 오세훈과 나경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도 좀 재밌는 게 부산급식 반대하다가 서울시장을 재선 때 그만두는 거죠. 예. 그것도 뭐 얼마 안 했을 때인데. 그리고 그 이미지형 정치인 중에 하나가 나경원이잖아요. 나경원은 계속 한 10수년째 서울시장을 노리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도 간보고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면 나경원 나오면 최고의 대항마는 제가 봤을 때 전현희 의원인 건 맞아요. 서로 스펙도 비슷한 데다가 일머리는 압도적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 오세훈한테는 지금 다른 남성 정치인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 지지층이 아직까지는. 전현희 의원의 유일한 단점은 고음이 안 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아, 예. 내가 봤을 땐 그렇다니까. 또 일각에서는 노잼이라고 놀리지만 그 노잼이라는 캐릭터가 또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예. 채팅창에도 노잼인데 재밌다. 예. 노잼이라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대중의 인기도만 따라가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후보들 누가 후보가 돼도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근데 그 다른 분들은 업적이나 성과가 생각이 안 나서 문제죠. 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인간적인 매력은 더 말하고 싶은 게 전현희 의원의 그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기본적으로 약자한테 꽂혀 있어요. 법안 발의한 게 무슨 뭐 금융 뭐 법인세 깎아주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만 계속 하셨더라고요. 네. 그 보람 PD야. 아까 브릿지로 나왔던 영상에 멘트 다 안 나왔죠. 그거 한 번만 더 봅시다. 브릿지로 나왔던 영상.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굴러다녀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굉장히 제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소리쳐 온전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의 진짜 행정을 소개합니다. 초고층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행정은 국민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전현희는 혈우병 환자들의 집단 감염에 무료 변론을 맡아 10년간 끈질기게 싸워 이겼습니다. 대기업과 호화스러운 변호인단, 상대 변호사 중에는 박근혜의 비서실장 김기춘도 있었습니다. 혈우병 소아 환자, 햄리브라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이끌어내 수천, 수억 원의 병원비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고통을 끝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과 14년을 진실규명과 국가배상을 위해 싸웠습니다. 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을 통과하기 위해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선언했습니다. 치주염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치아 스케일링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설치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 국가의 무한 책임은 당연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작은 차별도 없앴습니다. 특수학교 용적률을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확대해서 발달장애인 교육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노인 학대, 노인 방치, 대응체계 방안을 강화시켰습니다. 누구나 늙어 노인이 됩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양육수당, 출산수당을 저소득층 신용불량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압류 방지 전용 계좌 신설 제도 도입으로 출산, 양육이 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인권의식이라고 말입니다. 전현희가 진짜 행정입니다. 전현희의 야, 봐봐요. 저게 이거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사람 잘 봤구나. 솔직히 이런 거 있어.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끔씩 믿었던 정치인이 배신할 때가 있어요. 예, 최근에 있었죠. 최근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도 방송에 약자 배려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민주당에 잘 나가는 후보보다 약자인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만 하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악플로 돌아와요. 왜 그때 그 사람 인터뷰를 여러 번 했냐고. 내가 한마디 이 항변을 하죠. 믿은 사람이 잘못이냐. 배신한 사람이 잘못이다.
그 이야기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전현희 의원은 그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라 좋아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우리는 이제 전현희 의원을 잘 모를 때 야, 이 사람 뭐 치과 의사 됐다 그러지 변호사 됐다 그러지 뭐 돈 좀 벌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에 전현희 의원 진짜 개털이라니까요.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돈 벌려고 했으면 정치 안 나왔다니까요. 혼자 그렇죠. 변호사 자격증,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유가 뭐예요? 치과 의사로만 있었으면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싸우고 싶었는데 법적인 도구가 필요했던 거야. 음. 그러면 김현장 같은 데 들어가서 치과 의사 출신 변호사로 돈 벌려면요 지금 수백억 부자 돼 있을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 왜 내가 약간 내 나만의 기억인데 이제 정규 방송을 하게 되면 정치인들 일반 출연하는 거로 달리 이제 출연료를 주잖아요. 그 정치인들 다 나오시는데 전현희 의원이 그러시더라고. 당선되고 돌아와서 저는 출연료 주지 마세요. 와, 대인배. 오, 근데 몰랐습니다. 그 얘기 돈이 많은가 보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 돈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없이 내가 그 변호인을 해서 우리나라 변호사들 90%는 뭐냐면 변호사라는 곳에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금도 그거 제가 해서 리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쌓였잖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이 양반은 돈 벌 생각이 없구나. 나는 그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같이 겹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민망하겠다. 네. 아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마음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그 뭐 누가 좋아 하시지만 제가 전현희 의원을 좋아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본인 없을 때. 아니. 본인 없을 때면 이상한 거지. 있을 때 민망하게 만들어야지. 잠깐 나가 계세요. 우리끼리 잠깐 이야기 좀 할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그거 제가 했어요가 전현희 의원이 뭘 하시더라도 서울시장이 되시든 안 되시든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그렇죠.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거 제가 했어요. 넘어가 볼게요. 예. 자, 명절 고속도로 톨게이트 빈무료.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후원해야지. 돌게이트 무료로 비밀이요. 받은 게 지금 얼마인데. 자, 다음에 이게 대박이죠.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와.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치아 스케일링 안 받아본 사람 없을걸요? 그렇죠. 어. 어때 해가 바뀌었으니까 또 이것도 다들, 후원해 주셔야 되고요. 새로 한 번씩 받으셔야 부동산 수수료 반값, 송년동 광장 부지 시민에게 돌려준 거, 다음에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자동 제세동기 설치 의무화, 다음에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 잠금장치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혈우병 소아 환자 햄브리라 햄리브라 건강보험 적용, 다음에 결식 우려 아동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 급식 카드 사용 대상 가맹점 확대. 다음에 광주 5.18 관련해서 고 안병화 치안감에 대한 의원 면직 처분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 권고. 다음에 강제 이주로 41년간 소외된 삶 경주 한센임 촌 복지 환경 문제 해결. 다음에 지난주였죠. 양구 펀치볼 민통선 내 주인 없는 땅 경작자 70년 한 프로 준 펀치볼 마을 민원 해결. 이번 주는 뭡니까? 그거 제가 했어요. 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오늘 가지고 온 주제입니다. 제가 20대 국회의원일 때 사안인데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국회에서 정부에서 택시가 우리나라는 우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때 정부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상 우버로 갈 수 있는 전체적인 네, 이제 네. 단계로 일반 자가용 영업자들이 출퇴근 시간 일정 시간대에 자가용 영업을 사실상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카풀이라는 이름으로 네. 할 수 있게 그 규정을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국토부에서 야심차게 추진을 하는
그런 이제 법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택시 업계가 사실상 그러면은 우리도 우버를 도입하려는 거 아니냐. 자가용을 이용해서 택시 영업을 하도록 양성화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한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택시 기사들이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10만 명 이상 택시 기사들이 모여서 데모도 하고 또 심지어 광화문에서도 10만 명 가까이 모여서 데모를 하면서 그랬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당시에 한 4분 정도 제 기억에는 분신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정부는 물러설 수 없고 또 택시 업계도 물러설 수 없고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국토위 의원이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 업계를 일단은 대화를 하자.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이제 농성을 하는 천막이 당시 여의도에 처져 있었는데요.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듣고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려고 갔더니 국회의원 얘기는 듣지 않겠다. 정부가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이제 백지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택시 업계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아주 단호히 하면서 제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뭐 좀 엄청난 욕설도 하고 뭐 물병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길질도 하고 뭐 이러면서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 국회의원들이 그런 험한 꼴을 당하면 네. 그다음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다 오셨다가 그런 이제 험한 꼴을 당하고 다 이제 아이 못 오겠다 하면서 갔는데 저는 이제 또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또 똑같이 그렇게 막 뭐라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무조건 정부가 양보해야 된다. 우리 택시 업계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 팽팽히 맞서고 있으니까 계속 찾아갔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고 갈 때마다 이제 뭐 욕설 듣고 뭐 나가라 뭐 홀대를 받고 근데 제가 한 100번 정도 그런 상황에서 계속 찾아갔습니다. 와, 무섭다, 무서워. 진짜. 무릎 꿇고 그냥 무조건 욕하는 거 듣고 앉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0번쯤 찾아가니까 좀 사람들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다른 의원들과 다르네 뭐 이런 이제 야, 나는 못한다. 예. 야. 그러면서 이제 제 말에 이제 조금씩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그렇게 찾아가니까 마음을 열고 그리고 택시 업계 뭐 대의원 대회 하는데 이런 데도 현장에 찾아가서 기사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동시에 정부도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부도 설득하고 청와대도 설득하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설득하고 그래서 양쪽이 조금씩 협의를 해서 이게 한 발짝씩 물러나서 협상안, 타협안을 만들자. 그러니까 택시 이제 업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200번 정도 찾아가니까 완전히 저한테 마음을 열고 우리는 전현희 의원이 확실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 편이라는 걸 믿는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그 중재를 서고 전현희 의원이 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 택시 업계를 위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동안 보여준 그 진정성 때문에.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중재하는 건 우리가 무조건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 청와대, 민주당, 택시업계 그리고 또 카풀업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예. 대타협안이 그때 통과가 그러니까 됐어요. 전현희 의원이 와. 무섭다고 하는 게요. 당시 민주당 택시 카풀 TF 위원장이었고 문재인 네.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인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해찬 당대표. 우리 당 전현희 의원이 그 어려운 대타협을 이루었다. 우리 당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줬다. 여당이니까 해야 돼. 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 넘어가고요. 자, 빨리 넘어갔어요. 아니 읽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 지금.
당시 원내대표였는데요. 카풀 택시 서비스 합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민경욱이도 한마디에서 당시 원내대변인이었는데 카풀 예. 카풀 허용을 통해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 상생 발전을 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저번에 한번 얼마 전에 우리 방송할 때 전현 의원이 강남에서 먹히는 정치인이라고 그랬잖아. 예, 예. 민주당 역사상 강남에 당선된 사람이 사례가 없을 정도로 먹혀 그냥. 그러니까 전현 의원을 보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외유내강이야. 그분들이 보기에 민주당 색깔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개혁하는 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세게 잘하잖아요.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끝없이 찾아가는 거야. 내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교통사고 상가집 이론이라고. 교통사고를 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처음부터 뭐 저 환영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끊임없이 가서 무릎 꿇고 빌면은 나중에는 육개장 내준다고 먹고 가라고. 그런 정도의 끈기가 있어야 돼. 근데 서울시장 같은 자리는 그런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야 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뭐 멋부리면서 어디 저기 해외나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선글라스 끼고 뭐죠 한강 버스나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일 잘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현희 의원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다 한 자리에 모으는 걸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의 시선이 그런 데 꽂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약자들의 시선에 꽂혀 있다는 게 그냥 보이시잖아요. 200번이지 말이 그게 그러니까 아유 물병 던지고 하는데 저희 이것만 물병 찾아가지고. 던지는 사진입니다. 저 튕기는 게 저한테 예. 물병을 던져가지고 예. 아니 그런 사람을 윤석열이가 쫓아내려고 했으니 순순히 물러가겠어? 와. 말도 안 되는 거고. 야 진짜 전현희 이게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네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저 앞에서 막 욕을 퍼붓고 네. 물병을 던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 문제 잘 해결하겠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네. 진짜로 음. 보여주셨네요. 그때 이제 국힘 정치인들이 그때 야당이잖아요. 와서 우리 그 택시업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빈말을 했고 그때 나경원 의원도 그때 원내대표인가요? 그래서 와서 그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한쪽에 나경원 의원이 있었는데 택시 기사들이 다 박수 치고 아 진짜 제가 마이크 잡고 이제 발언을 하니까 이제 막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진짜 끼웠는데 도와줄 사람은 여기 있는데. 근데 끝까지 제가 그 찾아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원하는 바를 사실상 관철을 시키고 도와드리니까 나중에는 택시업계 분들이 아 진짜 국회의원 중에서 전현희 의원을 제일 존경한다. 그 당시에 택시 그 저쪽 협상에 참여했던 예. 분들이 다 저한테 그런 예. 말씀을 해주시고 최근에 이제 그럼 그 이슈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도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 전현희 의원은 진짜 이런 지점에서 한번 독보적인 인물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전현희 의원이 거의 없이 전후에 명예의원이 됐다고. 어, 그러니까 거의 없이 전후회하면 베트남 참전한 것도 아닌데 왜? 대표적인 그런 단체잖아요. 예, 예.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체인데 네, 네. 그런 분들도 전현희 의원이 딱 와. 들어가면 도장 깨기로 녹여버려. 아 진짜 대단한. 와, 도대체 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저기 와. 고엽제 전후회가 이 근처에 공군회관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월남전 참전 전후회, 뭐 해병대 전후회, 고엽제 전후회 이런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날 행사장에 한 650명 정도 제복을 입고 다 도열을 해서 저한테 명예 전후회 네. 그 훈장을 수여를 했고 야. 국회의원 중에 이제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와. 네. 대단 진짜 와. 그리고 이번에 어제 그제 현종원의 그 네. 전후회랑 함께 저 네. 혼자 국회의원 중에 혼자 참석해서 아, 그거 진짜 현종원 참배를 하고 아, 그거 진짜 진짜. 웬만한 훈장만큼 어려운 네. 거예요. 네. 와. 군복도 봐봐. 맞추셔야 되는 거. 소위 이제 잠재력을 우리가 이제 아, 잠재력을 영어로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잠재력만큼은 아마 최강이 아닐까 싶어요. 다 드러나고 이 사람의 실력이 다 드러난 사람과 뭐가 튀어나올지 약간 좀 겁나는 상황이면 객관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있잖아요. 이런 자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막 난리 칠 때 딱 적진에 딱 들어가서 그 단판 짓고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할 만한 정치력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왜 그 자꾸 약간 좀 그 스펙 이야기 잠깐만 해보면 사람들이 전현희 의원한테 손이 선뜻 안 가는 게 그런 것 같아. 너무 잘났어. 아니 공부 잘해서 서울대 치대를 가요. 근데 그냥 뭐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변호사도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살아온 그 과정을 모르면 돈 좀 모았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은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는 느낌이 좀 네. 있고요. 기득권을 버리고. 그러니까 후원금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오겠죠. 내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네. 돈 모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이야기할 때 후원금 이야기하면 진짜 마이크 꺼버린다. 알겠습니다. 감동을 파괴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 부분 말고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 처음 하시는 건데 네. 그때 구성지도 없었는데 네. 그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남편분 돌아가신 이야기도 잠깐만 해주시죠. 그 법조인이셨죠 그분도.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남편은 대학교 1학년 때 3월에 그 이제 그때는 서클이었는데요. 같은 서클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그냥 첫사랑이었고 뭐 첫눈에 이제 반했달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인연이었고 그리고 6년 내내 캠퍼스 커플을 하다가 바로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고요. 와.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릴 때 만나서 그 인연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남편은 사시학교에서 판사하고 저는 변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 사실 남편이 저희가 정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좀 살자. 제가 워낙 이제 막 사회적인 일, 공익적인 일 이런 걸 열심히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살지 말고 우리랑 가족을 위해서 좀 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남편도 물론 당연히 이해를 해줬고 저의 그런 이제 활동에 대해서 지지도 하고 또 도와도 줬지만 제가 너무 고생하는 게 좀 안쓰럽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실제로 비례대표를 이제 끝내고 사실 이제 정치를 그만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운명을 달리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그때 참 저도 같이 좀 그런 선택을 할 극단적인 그런 예. 생각도 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비극적인 정말 힘든 일이 생긴 게 왜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하늘이 나보고 내가 잠시 좀 저랑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아니야. 너는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벌을 주는 건가? 사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세상에 살아 있는 가치가 또 있겠구나.' 그냥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정치를 하려고 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이 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나한테 경고를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전현희 의원한테 공천 받으려고 좋아하겠어요. 무슨 1억을 갖다 앵기면서 시의원 공천을 받겠어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서로 목적이 없는데 그냥 좋아야 좋은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있어. 사실은 엘리트 정치라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엘리트에 대한 일반 보통 사람들의 일종의 부러움과 대리만족이 있는 거예요. 못 살았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처럼 막 성공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도
우리가 느끼는 대리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게 본인의 자기들만의 가래틀이 있잖아요. 막 호텔에서 식사하고 네.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재산 신고 딱 했더니 몇십억 이상 막 신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전현희 의원 이미지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잘 몰랐을 때는 돈 많은 사람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 같고 좀 귀티가 나잖아요. BT도 좀 나고 막 이렇게 네. 보이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금전적인 부분은 소위 개털이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개수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치과 의사로 돌아가야지 이것도 아닌 거고 변호사 로펌 들어가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연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국회의원 연봉 얼마 안 많은데 변호사만 제대로 해도 그렇죠. 어디 로펌의 고문 변호사만 해도 그보다 수십 배 나봅니다. 예. 안 하시잖아요. 그게 사람들은 권력력이라 그러는데 권력력보다 센 게 금전력이죠. 부자가 되는 거. 이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님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라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도 다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다 예. 네, 그렇네요. 음, 감동. 조금만 더 하면 우실 것 같아서 그럼 멈추고요. 그러니까요. 자, 댓글창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자, 앤들리스 SJH님 감사합니다. 자, 선상인 매니저 복두님 감사드리고요. 제이님, 전현희 의원 서울시장 100일 기도 중인 제이입니다. 서울시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행정직이었지만 사실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명박 이후로 서울시장은 전부 정치인이죠. 지난 시간에 전현희 의원께서 서울시장의 행정력은 시민들의 갈등 해소 능력, 둘째로 정부 부처와 협상력, 이 두 가지를 전현희 의원님이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권오규님, 차 안에서 구독료 보냅니다.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음은 항상 새날과 함께합니다. 전현희 의원 그리고 새날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여기까지는 우리가 감동 타임이었고 재미 타임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 지각하셨어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디 너무 다녀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어. 오늘 그 지하상가 상인분들과 간담회를 하다가 이분들이 말을 계속 쏟아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아, 민원이랑 이런 그렇구나. 말씀하셔가지고 중요한 일이 중간에 있었네요. 끊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네. 새날 가야 된다 말도 못하고. 아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네. 새날을 그 애청자신가요? 아. 그래서 네. 6시에 새날 가셔야 되는데 다른 분들 말씀 좀 그만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다행히 풀어주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땐 그래. 내가 이 상황 몰랐지만 이 네. 이야기를 내가 질문을 던지면 재밌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확실하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네. 오히려 약간 좀 소위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열받게 안 하는 상황이죠. 약속 있어서 간다 그러면.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간다 그러면 건방지다고 하고 네. 맞아, 욕 그럴 수 먹기 있죠. 딱 십상인데 네. 진짜 그분의 새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 해주신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채팅창에 그분 계시면 1번 하면 죠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네요. 네. 자, 자. 네. 역시 새날 시청자라서 정무 감각이 뛰어나죠. 그렇지. 예. 자, 어쨌건 새해도 됐고요. 지금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서 전현희 의원의 어떤 이런 그 실력과 일머리, 독보적인 일머리. 일머리. 앞으로 이제 리드미터 바꾸려고 그래. 독보적인 일머리. 추진력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전현희 의원은 진짜 머리 잘하실 것 같아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뭔가 항상 그 자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박정훈 대령이 준장 진급한 날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법사위에서 박정훈 대령한테 뭐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느꼈던 두려움은 윤석열 정권 때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나 박정훈 대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를 아니까 항상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뭐 너무 김칫국 같지만 서울시장 가셔도 그 자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예. 약자들을 위한 헌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 인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나오실 거니까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올 한 해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날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새날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진짜 푸나님 다른 방송도 제가 많이 네. 가지만 푸나님처럼 정말 따뜻하고 정 많고 또 약자에 대한 애정 이런 게 많은 분은 저는 푸나님이 독보적이다 하나만 더요. 생각합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방송도 없잖아요. 이거 쇼츠로 그러니까. 뽑아. 맞습니다. 최고. 고맙습니다. 아니, 나도 민망해서 그런 거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쁜 또 재범님 너무 항상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새 독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요. 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정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미꾸라지가 당이나 우리 쪽을 좀 그렇게 안 좋은 쪽 이미지로 만들기도 하지만 전현희 의원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당이라는 네. 말씀도 드리고요. 자부심 잃지 마시고요. 자, 오늘 방송 마치고 의원님은 다음 주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뵐게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